런지는 상하의 움직임을 통해 하체 근력을 향상시킨다는 개념에서 스쿼트와 비슷한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리가 좌우로 돌아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컨트롤을 하는 안정성을 발휘해야 하기에 움직임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스쿼트보다 더 훌륭한 운동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불안정한 부분을 컨트롤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은 중둔근이고 내전근과 반대쪽 요방형근 간의 균형 또한 중요하다. 이 중둔근이 약한 사람은 한 다리로 서 있을 때 혹은 걷거나 달릴 때, 즉 한 다리로 체중을 지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골반이 측면으로 훅 빠지며 무릎이 안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런지와 같은 운동을 할 경우 그 잘못된 움직임은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왜냐하면 런지는 걷거나 한 다리로 설 때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무턱대고 런지를 계속하다 보면 무릎에서는 적절한 체중 분배가 되지 않고 한쪽 관절면이나 한쪽 인대에만 과한 스트레스가 반복되어 통증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런지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 초보자들이 런지를 접근하는 순서에 대해 썰을 풀어볼까 한다. 초보자들은 중둔근의 근력이 약해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래서 런지를 접근할 때 중둔근의 사용도가 가장 적은 런지부터 조금씩 접근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스쿼트와 같은 운동은 두 다리가 바닥에 안정적으로 놓여있기에 중둔근의 사용도는 굉장히 적은 편이다. 그래서 이러한 스쿼트와 같은 운동은 걷거나 달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런지를 접근하기 위해 초보자가 처음으로 도전할 운동은 스플릿 스쿼트이다. 한 논문에서는 스플릿 스쿼트는 다른 런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둔근의 활성도가 낮다 라는 근전도 연구 결과가 있었다. 그만큼 중둔근이 약한 초보자들도 접근하기 쉽다는 것이다. 또한 그 논문에서 스플릿 스쿼트에 더 큰 중둔근의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앞쪽 다리의 반대쪽 손에 덤벨이나 캐틀벨을 들게 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즉 중량에 비대칭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중량에 비대칭이 생기면 대칭적인 움직임을 확보하기 위해 앞다리의 중둔근에서 더 많은 힘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스플릿 스쿼트는 움직임 측면에서는 더 쉬울지 모르겠지만 내 몸에서 느껴지는 빡셈은 가장 고난이도로 느껴질 것이다. 두 번째 난이도로 도전할 런지는 리버스 런지다. 백워드 런지라고도 한다. 이 런지는 런지라는 이름이 들어간 운동 중 가장 쉬운 버전이다. 런지는 앞다리가 주로 운동하는 다리이고 뒷다리는 보조이다. 그래서 무게중심은 주로 앞다리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좋다. 리버스 런지는 앞다리는 그대로 고정한 상태에서 뒷다리를 뒤로 움직여주는 운동이기에 앞다리에서 무게중심의 변화가 적어 중둔근의 활성도에 다이나믹한 변화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뒷다리가 바닥에서 떨어지는 시간이 발생되기 때문에 스플릿 스쿼트에 비해 한 다리로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는 중둔근에서의 컨트롤이 더 요구된다는 이야기와 같다. 완벽한 자세로 하기에는 스플릿 스쿼트보다 어렵지만 체감으로 느껴지는 빡셈은 더 쉽게 느껴질 것이다. 세 번째는 포워드 런지이다. 리버스 런지와는 다르게 포워드 런지는 뒷다리가 고정되어 있고 앞다리를 움직여야 한다. 즉 무게중심을 전방으로 이동해야 한다. 앞다리의 중둔근에서는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난다. 다리를 앞으로 옮겨서 바닥으로 착지를 할 때 고관절의 안정성을 위해 중둔근에서는 그 타이밍이 기가 막혀야 한다. 착지 타이밍보다 중둔근의 수축 타이밍이 늦어지면 바로 골반은 옆으로 빠지며 무릎이 안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때 무릎 관절이나 인대의 스트레스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또한 무게중심을 앞으로 변화시킬 때 무릎이 앞으로 쭉 밀리는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 이때 무릎 관절의 전단력이라는 것이 발생되어 이 역시 무릎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이것은 중둔근의 문제라기보다는 대둔근이나 햄스트링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잘 못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다른 런지에 비해 포워드 런지에서는 이 브레이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물론 다른 런지에서도 필요하지만 그 요구도는 상당히 적다. 또한 포워드 런지는 원래 자세로 돌아올 때 앞쪽 발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며 뒤로 돌아와야 한다는 부분에서 단순 근력이 아닌 스피드 요소가 포함된 파워를 발휘해야 하기도 한다. 다양한 근수축이 있고 그중 난이도가 가장 높은 근수축이 바로 파워이다. 물론 포워드 런지에서 엄청난 파워가 요구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런지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많이 요구되기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더 어렵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전할 런지는 워킹 런지이다. 워킹 런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로코모션의 개념이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워킹 런지는 내려갈 때 포워드 런지, 올라갈 땐 백워드 런지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어떠한 면에서 포워드 런지보다 더 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포워드 런지로 내려갔다가 뒷다리를 앞으로 가지고 오는 단계에서 뒷다리를 앞다리보다 더 앞으로 보내어 연속적인 동작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마치 걷거나 달릴 때처럼 말이다. 모든 런지 중 한 다리로 지지하는 시간이 가장 긴 런지이기에 중둔근에서의 요구도가 최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또한
어찌 보면 보행과 가장 비슷하기에 가장 기능적인 런지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올바로 하기엔 정말 어렵다. 해보니까 쉬운데? 라고 생각된다면 흉내만 냈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런지를 접근하는 순서는 스플릿 스쿼트, 리버스 런지, 포워드 런지, 워킹 런지로 접근하는 방법이 초보자들의 무릎에 가장 안전하게 접근하는 순서이다. 하지만 무릎에 이미 통증이 있다면 런지보다는 다른 무릎 보강 운동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에게 런지는 재활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기능성 트레이닝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스쿼트처럼 순수 최대 근력 향상을 원한다면 스플릿 스쿼트나 더 나아가서는 불가리안 스쿼트에 무거운 중량을 들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건 스쿼트와는 다른 차원의 근력이다. 또한 같은 런지에서 중둔근의 더 큰 활성도를 올리고 싶다면 반대쪽 손에 중량을 들어 비대칭을 만들어준다면 중둔근의 활성도는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중둔근은 고관절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다. 이미 무릎 환자들은 중둔근이 약해져 있다라는 연구는 무수히 많다. 그래서 현재 중둔근의 상태가 크게 나쁘지 않다면 스쿼트와 같은 운동도 좋지만 런지와 같은 운동을 통해 건강한 하체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이렇게 다 같이 외쳐보자. Shut up and 런지.